사실은 꼭 멘탈이 강해야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멘탈이 약해도 해낼 수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 이때가 약간 제게 전환점이 되는데요. 제가 평소에 댓글이나 주변 분들한테 멘탈 센 거 같다, 실행력이 강하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요. 제가 기질 자체는 굉장히 유약한 편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울증이 심해서 정신과 다니면서 약을 복용하기도 했고 강점 검사도 해봤는데 제 강점이 저를 검열하고 고민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약간 세상 불리한 조건이지만 저는 초봉 2,000 조소 디자이너로 시작을 해서 폭풍 이직을 해서 연봉을 5,000까지 올리기도 했고 이후에 퇴사하고 인스타툰으로 1년 만에 1억을 번 적도 있는데요. 네, 물론 지속해 나가는 건 또 다른 이슈지만요. 늘 무기력하고 잘 포기했었는데 현생에 처맞는 과정에서 저만의 요령이 좀 생겼고 제가 원하는 건 대부분 해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유리 멘탈로 원하는 걸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처음부터 될 놈이 알려주는 것보다 좀 글러먹은 사람이 알려주는 게 재밌지 않나요? 네, 여러분 멘탈이 왜 강해지고 싶으세요? 저는 멘탈이 강해야 시작을 하고 지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러니까 야망은 큰데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고 늘 무기력하고 될 놈만 된다, 약간 이런 패배감 같은 게 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끊어준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부러워하는 직장 동료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이 퍼포먼스도 진짜 잘 내고 사이드로 독립출판도 하시고 엄청 잘 나가시는 분이었는데 진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고 뭘 해도 될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맨날 저분을 보면서 되게 부러워하면서도 난 절대 저 사람처럼은 못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인스타 하다가 이분이 올리신 글을 보게 됐는데 남들보다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항상 불안하고 미래가 무섭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약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나만 하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들도 어느 정도 망가진 채로 살고 있었던 건가? 사실은 꼭 멘탈이 강해야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멘탈이 약해도 해낼 수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 이때가 약간 제게 전환점이 되는데요. 멘탈을 잡으려는 게 마음이 잡히면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생각해서잖아요. 근데 솔직히 상황을 바꾸는 거는 행동이지 마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잖아요, 사실. 쓰레기 같은 정신이어도 행동을 하면 결과는 똑같거든요. 이때부터는 멘탈이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버렸고 쓰레기 같은 정신으로 거지같이라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게라도 성과가 생기고 다음 도전도 계속해서 시도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리 멘탈로 해내는 방법, 마밤. 제가 해보고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는 마감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약간 의지라는 환상을 내려두고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행사나 챌린지나 이런 것들을 좀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의지를 돈 주고 산다는 느낌으로 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일단 사람이 돈을 내면 위약금도 있고 일정도 있어서 어떻게든 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전업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서 일러스트 페어에 참가를 하게 돼요.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 잔업해서 시간도 없었고 제가 굿즈 만드는 것도 정말 못했지만 행사 일정을 못 맞추면 내 생돈이 날아가고 개망신 당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어떻게 초월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쪽팔려도 쓰레기같이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1패 나갔는데 결과가 정말 개 허접해서 쥐구멍에 숨고 싶었어요. 하지만 쓰레기같이라도 하니까 이후에 소품샵 입점 제안도 받고 굿즈도 혼자서만 만들 때보다 방향이 많이 잡혔어요. 판매하면서 사람들 반응을 바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부수 때는 이렇게 개선이 됩니다. 저는 시작을 못하는 이유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준비 100번 하면서 한 고민이 사실 실전 한 번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저는 많더라고요. 대부분 성장을 경험할 때가 능숙할 때보다 쪽팔릴 때였던 것 같아요. 사실 말은 세게 하지만 타격은 받거든요. 너무 쪽팔리면 집에 가서 엽떡 먹고 잤어요. 익숙해질 때까지 준비를 하려면 보통 시작할 수 있는 게 없고 익숙해지면 또 그때는 어깨 흐름이 바뀌어서 또 다른 새로운 게 생기더라고요. 다음은 내 비효율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비효율인데 나한테는 효율인 거를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작업 공간을 2시간마다 바꿔줘야 하는데요. 처음엔 이걸 고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나중에는 그냥 받아들이고 이 패턴을 고려해서 일정을 짜니까 결과적으로는 생산성이 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작가님들은
분들은 보통 아이패드 안에서 작업을 다 끝내시는데 저는 PC랑 아이패드 사이를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 싶어서 작가님들이 쓴 아이패드 12를 150만 원 주고 샀다가 최근에 결국에 미니로 돌아갔어요. 저는 오히려 작은 화면에 그려야 작업이 엄청 빨리 끝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비효율이 있을 거예요. 남들한테는 비효율적이어도 나한테 효율적이라면 그게 효율적인 방식인 거예요. 내가 효율을 내는 방식으로 지속해야 결국엔 퍼포먼스가 나오고 제 수요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이건 이래야 된다는 강박을 내려두고 나만의 비효율을 인정해주세요. 네 번째는 지나간 일을 자책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저는 할 일을 제때 못하거나 미뤄서 자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면 안 돼 이러는 게 오히려 저를 경직되게 만들고 압도돼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는 그냥 그래서 그래 못했고 이제 뭐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내가 중간에 자버리거나 진도가 안 나가도 사실 일정 안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까지 할 일이었다면 오후를 날렸더라도 밤부터 시작해서 오늘 결국 이걸 해냈다면 나를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못 지켰다면 그냥 내가 체력이 안 좋았나 보다 생각해요. 저는 사람이라면 다 무너지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너져도 다시 하면 결국 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니까 어쨌건 결과물이 쌓이더라고요. 다음은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속의 적이 진짜 더 무섭고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거 아시죠? 그럴 때는 일기를 쓰거나 내가 무서워하는 걸 일부러 해봅니다. 저는 작년에 알고리즘이 저조였어서 다른 작가님들이 뭘 올리는지 보는 것 자체도 겁이 나고 그림도 점점 난해하게 나와서 계정이 산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도 점점 못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남들이 하는 거를 봤어요. 보니까 그때 트렌드가 그림 밀도가 전반적으로 많이 내려간 거였는데 제 그림이 너무 무거웠더라고요. 게시물도 시청 지속 시간이 중요해서 여러 장 있는 게 리포스트가 되고 노출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적은 수고로 개선이 되더라고요. 나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아니면 나 안 돼. 이런 사고방식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에 몰빵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늘 저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려고 해요. 예를 들면 직장인일 때는 그림 망하면 나는 UX 디자이너야. 커리어를 잘 쌓자 이러고 회사에서 까이면 나는 사실 그림 작가야 이러면서 돌리니까 정신적인 타격이 적더라고요. 작가 활동할 때도 제가 굿즈랑 광고를 같이 돌렸거든요. 굿즈가 잘 안 팔리면 나는 인스타톤 작가야 광고나 하자 이러고 툰이 망하면 나는 굿즈 작가야 굿즈 팔면 되지 이랬던 것 같습니다. 꼭 일이 아니라도 일하는 자아와 인간인 나를 분리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사람을 견디게 하는 건 생각보다 일상적인 것들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체력인데요. 진짜 정신력이 체력인 것 같아요. 저는 운동을 이틀을 걸으면 약간 정신이 불건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굳이 각 잡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바쁘면 동네에서 따릉이 타거나 걸으려고 하고 시간 짬 나면 헬스장 가서 달리거나 쇠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 줄 요약해볼게요. 첫 번째, 회복 탄력성.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면 결과는 똑같다. 두 번째는 준비되지 않아도 시도해본다. 세 번째는 나와 싸우지 않는다 입니다. 저도 센 척하지만 사실 잘 된 적도 있고 완전히 무너진 적도 있어요. 한 번 잘해도 그 다음에 어려움은 계속 생기기도 하고요. 작년에 좀 인스타 알고리즘도 경쟁이 치열하고 IP 업계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멘탈 터져서 답을 찾으려고 마케팅 대행사도 가보고 MCN도 가보고 펀딩 챌린지, 독서 모임 이렇게 다 가봤는데요. 이게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르고 남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결국 자기 산업군이랑 자기 이해관계에 대한 시각이지 이게 절대적인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불안할수록 사람이 남에게서 답을 찾게 되는데 돌고 돌아서 결국 답이 침대에서 유화정 처먹는 저한테 있더라고요. 약간 이때가 제 브랜드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모든 전환점에서 저는 가장 찌질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나를 믿고 밀어붙이니까 또 많은 기회가 오고 주변 사람들도 제게 좋은 영향을 주는 분들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는 남는다는 말 있잖아요.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시다면 자책하기보다는 나를 아껴주고 나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책해서 해결되고 생산성이 좋아지면 그래도 되는데 보통은 나를 주저앉히는 거 이상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멘탈이 터졌을 때가 성장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와랄랄라 얘기해봤는데요. 약간 훈수증처럼 말했는데 과거의 저와 지금의 제게 해주고 싶은 말
이고요. 네, 쫄지 말고 각자의 지옥에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길 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을 해주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빠이.